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글쓰기를 하면서 어떠한 단계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 게 보다 효과적인 글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일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본인이 썼던 과거의 글 한 편과 그 글을 어떤 과정을 통해 썼는지 한번 떠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예전에 썼던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일기도 괜찮고요. 어떻게 보면 SNS나 인스타에 올리는 본인이 썼던 어떠한 그러한 문장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문장을 쓰게 됐을 때 종류에 따라 접근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카톡 같은 경우엔 그때의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겠죠. 이 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뭔가 잘 짜여진 글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간단한 문장 하나도 글의 일종이라고 지금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과거에는 글을 정말 많이 쓰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좀 긴 문장형 긴 글보다는 아예 단발성 문장이라든가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이라든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꼭 여러분의 뭐 길게 쓴 글이 아닐지라도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내가 글쓰기 단계를 위해서 필요한 그 사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글을 쓰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뭐라면 누군가를 시켜서 쓰는 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주도적으로 쓰는 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통해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글쓰기에 대한 측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그런 글쓰기의 종류를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한 학생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글쓰기가 참 싫어요. 정말이지 제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글쓰기일 거예요. 어제는 어떤 교양 과목 수업에서 관련 서적을 읽고 서평을 써내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머리를 쥐어 짜고 고민했지만 결국은 평소 글 쓰는 방식대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글을 쓰냐고요? 우선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열어요. 한글 프로그램이겠죠. 그리고 뭐 뭔지 모를 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다닥 입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입력한 내용은 이내 쓸데없는 내용들이라서 생각이 들어 또 백스페이스를 해서 삭제를 하고 뭐 어 그때부터 인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이 난다. 나는 왜 글을 못 쓰는지에 대해 자괴감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런 걸 왜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제는 제출해야 되니까 쓰겠죠. 이제부터 마음을 바꿔서 창을 최소화하고 뭐 크롬을 열고 과제 제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고 구글에서 그런데 신기한 건 최근에 출판된 책인데도 관련 자료가 많이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을 모두 모아놓고 부분 부분 카피 앤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겠죠? 쓱싹쓱싹 그리고 그것들을 멋지게 편집하죠. 끝으로 과제 표지를 만들고 그리고 파일 이름을 적당히 붙여서 담당 교수님의 이메일 주소로 과제를 제출합니다. 이 땡이라고 과제는 끝. 남은 일은 학점이 어떻게 나올지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 한 학생의 고백이 리얼한지요. 저도 대학교 때 그랬던 것 같고 이 글의 내용은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선 과제로 나오는 글쓰기는 정말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켜서 쓰는 글은 거의 다 싫죠. 특히 여러분 서평 과제라든가 꼭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수업에서 오늘 수업을 들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걸 뭐 써라 뭐야 이런 과제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건 중간 과제나 기말 과제 형태의 리포트나 보고서도 많죠. 그럼 대부분 이 친구와 동일하게 한글 프로그램을 열고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글을 쓰다가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엉뚱한 얘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가 반복이 되게 되죠. 그러다 아, 역시 내 머리에서는 안 나와 하면서 왜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결국 이 과제를 내준 교수까지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머리에서 안 나오면 검색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해피캠퍼스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리포트를 구매를 하셔서 대충 카피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 다음에 번들어진 과제 표지라든가 멋져 보이는 미사 여구를 통해서 이렇게 글쓰기가 완성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방법 자체가 아예 모두 잘못됐냐? 이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실제 이렇게 했을 때 과제 점수 잘 나오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평가하는 기준에는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게 나의 글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나의 글인가? 그럼 내가 쓰니까 내 글이 이거는 카피된 글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혼합해서 만든 카피된 글이지 내가 만족할 만한 나의 의견과 설득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글이라고 말하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미 겪어온 부분이긴 하지만 맨 처음에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접근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검색한 걸 혼합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앞에 등장한 학생의 글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음. 첫 번째,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두르기 시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단계라고 하면 이 단계를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단계적인 측면에서 글이 시작부터 마무리되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단계에서는 구상하지 않은 채 글을 쓰게 된 거죠. 원래 제대로 된 글을 쓰고 내가 잘 잡혀 있는 글을 쓰려면 주제나 내용, 그 설득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 이후에 그 글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은 그 주제에 대해서 흘러가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에 글을 쓴다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생각한 대로 그냥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쓴 글을 복사해서 붙이는 것이 글의 두 번째 단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본인 생각이 명확하게 없으니까 그대로 옮겨 적는 것에 그치게 되고, 자, 이러면 내 글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서평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냥 의견 제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글이라는 건 자료 정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글의 논리를 위해서 자료 정리라는 측면이 필요한 것도 그러한 글도 있어요. 그런 학술적 글도 있습니다만 보통 교수가 혹은 대학에서 혹은 과제로서 요구되는 글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꺼내는 것에 중점을 둬야겠죠. 자, 이는 글쓰기 본인의 목적, 본연의 목적이에요. 자신의 언어로 순화를 하고 표현을 한다. 그냥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요소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편집한 후 제출하는 게 또 단계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고쳐쓰기의 과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 글은 아무래도 완성도가 100%인 글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전공 서적만 보더라도 1판, 2판, 3판, 뭐 14판 뭐 이렇게까지 계속 변화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해당 부분에서 고칠 부분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통 글에 대한 피드백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인은 보통 대부분 이건 일정 관리와도 관련돼 있어요. 과제 제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한 이틀 전쯤에 하시죠. 그러니까 작성하기에도 빠듯한 그 시간에 하시기 때문에 이걸 고쳐 쓰기나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의 이제 문제들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한 글을 봤을 때요. 평가하는 교수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결국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으로서 쓰는 대부분의 글은 자기 만족을 위한 글. 그건 이제 뭐 카톡이나 뭐 인스타나 SNS에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글은 뭡니까? 다들 여러분이 평가, 그러니까 좋은 점수나 좋은 그레이드를 받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평가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측면을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학생들의 글을 보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게 우선은 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학생들의 글을 보다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뭔가 내용은 많아요. 어디서 자료를 뭐 긁어온 것도 많고 누군가는 감정적인 측면 경험도 있는데 그래서 전체 글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 거지? 가 명확하게 인지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 물론 이런 건 있겠죠. 뭐 제가 여러분의 상황이나 경험에 대한 공감을 못해서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가는 제가 하는 거니까요. 평가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하는 거니까 어떤 측면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우선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평의 종류가 됐던 리포트가 됐던 어떤 학술적인 이론의 정리가 됐던 간에요. 평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장을 원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그 생각이라는 걸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영화라고 치면요. 근래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영화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아, 드라마로 할까요? 드라마로. 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서평을 쓰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서평에 대해서 여러분 줄거리를 말할 겁니까? 말할 수 있죠. 줄거리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그 줄거리가 다르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쓰는 그 줄거리는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평가자가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서평을 쓰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본인이 의미하는 어떠한 주장을 꺼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펜트하우스라고 하면 뭐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인권적인 측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문제라든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느끼게 된 혹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줄거리나 그냥 감상만 쓰게 되면 명확하게 이게 무슨 난 이걸 느꼈다 이렇게 정도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꺼내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글이 잘 보여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어야 될 이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글을 쓰는 이유, 보는 입장에선 글을 읽어야 될 이유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이유는 명확하죠. 뭐 제가 시켰으니까 글을 쓰겠죠. 이 수업에서 그렇고 다른 전공 수업에서도 교수가 시켰으니까 학생분들께서 글을 쓰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읽는 입장에서 분명히 시켜서 한 글이지만 이러한 주장이나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끄집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트하우스에 대한 어떤 서평을 쓰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는 뭐 과제로 교수가 냈기 때문에 이거를 쓴다라는 이유 말고 지금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정도로 내가 이 글을 서평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꼭 서평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교 보고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교수님께서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어떻던 이론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사례를 들어라 한다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걸 카피만 해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뭘 하는 게 더 좋냐면 이 이론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길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이 이론이 우리가 학습이나 생활에서 아니면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가 이거 정도는 간단하게 이유로 말씀을 해 주셔야 그리고 이러한 연습을 하셔야 읽는 입장에서 당신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이유로 해당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라는 건 주장만 있고 이유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치면 뭐 나는 사형제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게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주장은 힘을 갖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생각만 하는 건 힘을 갖지 못해요. 제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만한 형태의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경험이라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경험적인 것 외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고 누가 보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객관적인 근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료라든가 혹은 객관적인 통계라든가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나온 기사 혹은 발표문 혹은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얻게 되면 결국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주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대부분 주장만 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힘이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읽을 만한 이유를 못 찾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당신의 글을 신뢰 높게 만들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그러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내용 중첩이에요. 내용 중첩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내용의 구성, 예를 들어서 이건 중간과제나 기말과제 때 많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카피하고 저기서 카피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야 이게 중첩이 안 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다 갖고 오다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양은 있을지언정 끝까지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일관된 형태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글의 글쓰기 과정에서 글의 구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의식부터 갖고 계셔야 돼요. 내 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과제나 글쓰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순서로 하는지를 알아봤고 평가자 입장에서 그럼 왜 여러분들의 글이 파악되기 어려운가 혹은 무엇이 문제인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봤어요. 자, 그럼 이제는 바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초보자, 어떻게 보면 글쓰기를 처음 접하는, 대학 글쓰기를 처음 접하는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하면 글쓰기 과정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구나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무작정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What, Why, How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What이에요. 뭐냐면 글의 종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의 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SNS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부터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계로서 이 설정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려는 글의 종류가 뭐지? 두 번째, 글의 목적은 뭐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약간 이거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 비유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런 거요. 인스타 같은데 뭔가 이런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되게 이쁜 카페를 딱 사진을 올려놨는데
뭐 새로 산 지갑을 올려놓는다든가 약간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시죠? 그럼 이 사진은 카페에 갔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건가? 내 새 지갑을 알리고 싶은 건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표현이나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글의 목적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럼 목적에 부합되게 글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세 가지부터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죠. 이 글이 서평인가? 이 글이 리포트인가? 아니면 개인의 감상을 기준으로 하는 글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종류는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 작성하는 방향성은 비슷하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종류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더 원활하게 갈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why예요.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유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과제, 혹은 여러분의 보고서, 혹은 여러분의 리포트. 결국 여러분이 어떠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그걸 약간 병합하거나 다시 재조합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의 내용 자체는 웬만해선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검색 능력이라든가 여러분의 지적 수준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시작점에서 다르게 글을 쓰기 위해서 뭐냐면 이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주장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왜 이 글이 필요한지,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나 스스로에게 우선 설정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글의 이유요. 이유가 없다면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이유, 진실한 이유는 교수님이 시켰으니까 하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 말고 그 이유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매우 글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how입니다. 그럼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겠죠. 근거는 뭐고 설득력은 무엇이고, 이건 제가 개요나 이런 측면의 내용을 할 때 오레오 맵이나 다른 구성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글이 근거가 명확한가? 객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글을 쓸 때도 그럼 그 객관성에 대한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어떤 글을 쓰더라도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측면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글쓰기 단계를 이걸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구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저희가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첫 번째 구상하는 방법,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쓸 건지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이러한 측면의 글쓰기 단계를 연습을 해볼 거고요. 표현하기, 이게 정리된 내용과 생각을 문자를 통해서, 이거 문자에 국한하진 않을 거예요. 말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자라는 양식에 담아 구체화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표현하기와 이 완성된 글을 어떤 식으로 고쳐 써야 되는지, 기존의 글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단계로 이 5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같이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런 글쓰기 단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쉽지 않죠. 뭐냐면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게 약간의 갭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활동을 통해 이 글쓰기 자체가 연습이고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잘만 따라오시면 제가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쓰기에서 여러분이 기존에 써왔던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글이 아니라 체계를 잡고 구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표현하고 근거를 기반으로 설득력을 높이고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쳐 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더 나은 형태, 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글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글쓰기
단계에 대해서,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